바다를 품은 너른 들녘에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은 제주의 서남쪽에 위치한 대평리 마을입니다. 거대한 병풍처럼 둘러친 박수기정 해안 절벽은 이 마을의 명물이죠. 마을 어머니들은 물질을 하며 평생 대평 바다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해녀 어머니들은 대평 포구에서 당신들의 삶을 노래로 풀어내는데요. 대평리에는 노래로 뭉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10월에 멋진 날 해주세요. 뭐 저희들 잘 하시잖아. 10월에 오는 멋진 날은 한곡하고 섹시폰으로 하면 안 되겠어. 아니, 그거 하지 마세요. 섹시폰으로 행복하는 게 아니. 나고 자란 곳도 나이도 저마다 사는 모습도 다른 여섯 남자가 모여서 함께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대평리가 인연이 되어 만난 여섯 남자들. 아마추어 중년 밴드 여섯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마을이 평평하고 긴 들판을 이루고 있어서 난드르라고도 불리는 대평리. 오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실감하게 되는데요. 너른들에 기대어 마을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바다 일도 하며 살아갑니다. 밴드 여섯 사람들의 막내 고진영 씨도 대평리에서 감귤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다 보니 노래와는 전혀 인연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귤 농사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마늘 농사하고 귤 농사를 했었는데, 마늘 농사는 이제 규모를 줄이면서 어머님이 이제 소일거리로 하고 싶다고 해서 어머님이 아주 조금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귤만 한 2,000평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귤 농사는? 귤 농사를 제가 한 거는 한 이제 2009년, 8년, 9년부터 이렇게 관리를 했고, 좀, 전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 거는 이제 한 3년째 되고 있어요. 원래 대평리가 고향이세요? 예, 예. 원래 여기 본토박이고,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서 자라고 학교 다니고 그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을 떠났다가 대평리로 귀촌한 진영 씨. 10여 년 전 청년회장을 하면서 마을 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은 새마을 지도자로 활동하며 고향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새 후배가 하는 계절 음식점에 그리고 도착했는데요. 한치도 많이 안 나고 네, 뭐 예. 장사는 잘 되고. 장사는 진짜 요즘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오전 장사는 별로고 저녁 장사나 저녁에. 반짝 안 하면 그날 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성수기 분위기 못 참구나. 예예 성수기인데도 뭐 그 장사가 시원치 않아요 요즘. 뭐 어디도 여기만이 아니고 뭐 저희 친구들도 많이 장사하는데 친구들도 마찬가지. 술을 다 끊어버리신가? 대평 포구에서 여름 홍철 장사를 하는 후배를 격려차 보내는 진영 씨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후배의 말에 이해하십니다. 고생하고. 예, 형님도 고생하고 해. 어, 고맙습니다. 귀여워. 예, 형님들 고생합시다. 어이, 예, 들어갑시다. 수고해. 응.
한낮의 무더위 속에서는 일을 할 수 없어 잠시 집으로 돌아오는 진영 씨. 부모님도 대평리에 살고 계시지만 이렇게 따로 나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혼인 진영 씨의 살림살이를 보니 깔끔한 그의 성격이 보이는 듯한데요. 농촌에서 바쁘게 일만 하다 보니 결혼할 시기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그래도 몇 안 되지만 동네 친구들이 있고 선후배들과 벗하며 고향 대평리를 지키며 살고 우리 있는데요. 동네가 원래 몇 명 안 돼요. 여기 보면 우리 동네 애들만 따로 찍었을 거지만 우리 남학생들이 처음 초등학교 입학할 때 12명이었는데 중학교를 8명이 같이 갔죠. 근데 그 중에 2명은 벌써 죽고 이제 저 세상으로 가고 이제 나랑 이제 배 타는 태유랑 공부하는 우영이랑 동철이 동네는 이렇게 4명 있고 이제 3명은 나가서 위미 제주시 이렇게 나가서 제주도 밖에 사는 친구들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없습니다. 우리 동네 친구들은 자주 하시나요? 예, 뭐 어쨌든 명절 되면 보고 하니까 하는데 솔로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제주도 특히 제주도 우리 소띠들이 좀 고집이 세다고 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솔로가 과반이 넘었었는데 이제 한 명이 또 결혼하는 바람에 과반에서 줄어들어 가지고 있다가 서운하신가요? 뭐 서운합니다. 진영 씨가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평소에 차를 마시러 돌담을 자주 갑니다. 오늘 날이 무더운데 어떻게 사망 안 하시고 잘 지내고 계시는가 확인차 찾아가서 시원한 냉커피 한 잔 얻어 먹으려고요. 야, 햇볕이 세다. 우리 도리는 잘 있나? 야, 덥다. 야, 어떻게 사망 안 하셨나 확인차 왔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네, 덥네 더워. 과수원 갔다가 일찍 장례하고 들어왔어요. 이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는 강규를 하하. 만드는데 땀 좀 흘려야지 뭐. 그런가? 야, 이건 뭡니까 이거? 이거 네. 장마 끝나고 네. 모종을 심었는데 네.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늘막을 만들어줬어. 하하. 잘못하면 애기들 죽을까 싶어. 아이. 박사가 한번 보셔야지. 얘들 뭐 피서지? 텐트 치고 필수하시. 아야야. 물만 주면 뭐 잘 자라지 않을까? 아, 그렇겠지. 예. 야, 이 지극정성으로 키운 상추를 이건 얻어다 먹는 게 아니고 서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안으로 먹겠다. 아, 그럼. 그럼 이제 등나무 그늘은 어때? 이거? 이거는 완전 뭐 100만 불짜리지 이건. 여기다 평상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가. 평상 말고 이런 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의자 정도 있으면 뭐. 의자 이래 네. 길단한 의자 갖다 놓고 이 그늘 밑에서 좀 쉬게. 고기만 사오면 상추에 싸서 먹으면 되네 이제 뭐. 다음에 고기 사와. 예. 막걸리 3병에 오케이. 고기 한 근. 여기 동굴을 이제 입히는데 조기는 크레마티스, 이거는 제주산 얼음이고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여러 농굴 중에서 제주산 얼음이 제일 좋아요. 얼음. 원래 열매도 달렸네. 제주말로 뭐 좁은 바나나 나무라 하나 그런 거죠. 그러면 원래 이 새로 설치한 여기도 넝쿨을 올리려고 새로 설치했어요. 권영우 씨는 10년 전 영어 교사인 아내와 대구에서 대평리로 이주해 왔습니다.
대평리 포구에 직접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지금껏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당시 대평리 청년회장을 맡고 있던 진영 씨와도 가깝게 지내오다가 작년엔 밴드도 함께 만들게 됐습니다. 젊은 시절 독재 타도를 위해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을 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형우 씨. 이제는 제주에서도 가장 조용한 마을 대평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시절이 그런 시절이어서 모두 다 민주화운동들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감옥도 2번 갔다 오고 좀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저 혼자만의 고생이 아니라 다들 한 고생이니까 결국 뭐 고생 끝에 좋은 결실을 또 맺기도 했고요. 예. 전태일 열사가 1970년 이제 분신으로 한거했는데 우리는 뭐 70년 말 80년 초에 노동 문제가 너무 이제 처절한 문제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같이 공장 생활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같이 있던 그 친구 하나가 그 임금 투쟁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떠날 때 그 내가 아침을 마련해 줬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라면을 끓여줬어요. 라면을 끓여줬는데 그 라면에 내가 먹는 라면에 구더기가 떠 있었어요. 그 방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화장실 외부 화장실하고 붙어 있는 그런 방이었는데 그 구더기가 떠 있는데 내가 그 구더기가 있다고 소리치면 그 친구가 못 먹고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슬쩍 걷어놓고 그냥 같이 맛있게 먹었죠. 그날 저녁 대평포구에서는 이 마을 해녀 어머니들의 흥겨운 노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1년 중 딱 여름밤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인데요. 바늘같이 약한 몸에 방석 형우 씨도 대평포구의 아름다운 달밤 해녀 음악회를 지켜본 지가 10년째가 되어갑니다. 우리 동네에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 대평리 동네는 열사한 날 달밤이 제일 아름답다. 그래서 그 이제 같이 모였어요. 열사한 날 달밤 달 구경도 하고 술 구경도 하자.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도 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그 제가 아는 분들이 2-3분 여기 집에 놀러 왔는데 점심이나 같이 먹자. 그날이 마침 남북 정상회담 하는 날에서 우리 냉면이나 먹자 그랬는데 마침 또 이 고진영 아우가 보고 싶더라고. 그래 같이 냉면이나 먹자. 그래 냉면을 먹었어요. 냉면을 먹다가 그 냉면 먹는 가운데 빌보드 차트 1위에 그 BTS가 올라갔더라. 우리도 뭐 나이는 들었지만 소년단을 하나 만들까? 노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해서 어느새 뭐 1년이 훌쩍 넘어갔네요. 야, 진짜. 그게 2018년도 4월 27일. 그렇지. 그 날짜는 쉽게 그 역사에 외워지는 길에 게- 남는 네, 역사적인 날이어서. 제가 여기 6사람들 멤버 중에 가장 막내인데요. 저는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연배도 차이 나고 또 살아온 삶들도 제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왔던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과 이 현재를 같이 준비하고 이 공연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저에게 너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처음으로 6사람들이 만나 화음을 맞춘 첫 공연.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제주 동부의 오름 군락들이 끝없이 펼쳐진 한라산 자락의 교래리 마을. 이곳에 밴드 6사람들의 리더인 최창남 씨가 살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그를 일명 두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에게는 노동운동가이자 목사, 동화작가, 여행작가, 작곡가, 칼럼니스트 등 다양한 삶의 이름표들이 따라붙습니다. 지금은 잠시 제주에 내려와 제주 설화를 담은 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의 동화책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 관련된 책을 쓰는 건데요. 굳이 얘기하자면 오름과 길, 제주에 오름들이 있잖아요. 또 길인데 그게 그냥 오름과 길 무슨 이렇게 산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니까 제주의 역사, 인문학 뭐 이런 관점들의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설문대 할망 책들 많이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설문대 할망이 물장아리 오르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설문대 할망 전설이 많잖아요. 육지로 이렇게 잇고 싶은 다리 놓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래서 고립된 섬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설문대 할망이 죽긴 죽었으나, 그냥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제주도 이 섬과 하나가 돼서 육화돼가지고, 설문대 할망의 몸이 제주도가 됐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와서 또 그런 거 공부하다가 요즘에는 그 물장아리 오름이라는 데가 깊어서 거기에 빠져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끝이 없어서. 그 끝이 없으니까 계속 끝까지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에 썼던 글들을 다시 쓰고 있어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뭐 작가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작가로 시작했던 것도 아닌데 이 노래를 만드는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결과적으로 작가가 되는 형태인데요. 제일 먼저 낸 책이 개똥이야기라는 이 동화책입니다. 제가 산동네에서 목회할 때 30대 초반에 산동에서 목회할 때 만났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중에 조금 가공해서 창작을 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 책을 처음 내면서 그 아이들과 만났던 이야기들이 재밌어서 동화책 자체도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고, 그래서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 6학년 1학기 이 교과서에 한 10년 정도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작가가 갑자기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약간 유명 작가처럼 돼버려서 그래서 이제 그냥 좀 화명이 좀 생긴 거죠. 원래는 그런 만한 작가는 아닌데. 제주에 사는 축복 중에 하나가 자연을 마음껏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도 매일 숲길을 걷고 오름을 오르는데요. 5, 6년 전 백두대간 학교장을 하며 백두대간을 종주하고 마지막으로 한라산을 탐방할 때 묵었던 숙소가 대평리의 형우씨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평리에서의 인연이 시작되는데요. 그게 이제 원래 두 분은 제가 젊었을 때 대구에서 공장 다닐 때부터 알고 있던 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최덕희 선생님이라는 분하고 사공전 선생님이라는 분은 제가 31~32살 때 대구에서 공장을 다녔거든요. 거기서 이제 동년 다니면서 노래도 만들고 뭐 노동운동하고 이제 그럴 때인데 알고 있던 분이에요, 두 분 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는데 이제 그때 만나다가 이제 헤어져서 몇십 년 못 보고 제가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백두대간 학교라는 걸 해서 제가 백두대간 학교 교장을 했어요. 그래서 백두대간 책도 쓰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사람들 데리고 제주에 왔는데 돌담에서 숙박을 한 거예요. 돌담 사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대구에서 알던 그 친구들하고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친해졌죠. 그제 더 친해졌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고 다른 두 친구는
그 대평에서 이제 뭐 커피숍을 하고 또 원래 대평에서 태어나서 자란 친구도 있고 그래서 권영우 선생 때문에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6사람이 다 알게 된 거죠. 따로따로 알게 됐는데. 너무 옹울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표현하게 멤버 김종대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오랜만에 6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말을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6중년의 묵직한 노랫소리가 카페 가득 울려 퍼지는데요. 연말에 있을 3번째 공연을 준비하며 노래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한 멤버도 연습을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한달음에 달려왔는데요. 기눈표 팀의 노래 지도는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박영주 선생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데요. 6사람들의 첫 공연 때 관객으로 왔다가 창남시의 간곡한 부탁으로 노래 지도를 하게 됐습니다. 전문적인 음악인들이 아니라서 실수도 있지만 노래하는 모습에서는 진지함이 엿보입니다. 평소에는 작곡가, 작가, 농민, 사업가 등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바쁘게 살다가 함께 모여 노래할 때만큼은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삶의 여유를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6사람들의 노래에는 아마추어 중년 밴드가 주는 여유로움과 낭만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좀 미흡했지요. 약간 좀 미흡했는데 그러니까 연습 부족에서 나오는 그 서로의 그러니까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그냥 그때 기분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것이 보긴 좋았지만 이거를 공연한다? 그때는 조금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목사님께서 또 넌저시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몇 곡을 편곡해 주면은 우리 6월 달에 대구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와드리게 됐지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노래를 이제 음정을 잘 맞추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한 서너 번 개인적으로 해드리면 금방 따라오시고 그래서 이게 화음 맞추고 멜로디 부르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최창남 목사님이 워낙 또 이제 같이 잘 해주셔가지고 조직이 아주 탄탄해요. 그래서 모이기에 참 좋고 육지에서도 오고 제주시에도 오고 모여 그러면 다 모이고 그게 너무나 좀 보기 좋았었습니다. 동원 얘기도 되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음악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또 정으로 이렇게 뭉친 팀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빨간 꽃, 노란 꽃, 꽃가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시는 잘도 노래 돌아가네. 80년대를 대표하는 민중가요를 부를 땐 목소리에서 더욱 힘이 느껴집니다. 암울한 시대를 함께 견뎌오며 생겨난 정이 있어서인지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다시 모였는데요. 사공준 씨는 친구 형우 씨 부탁에 아예 제주로 이주했습니다. 근데 제주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특히 이제 그 셰프 요리하는 사람을 구하기 쉽지 않다 그랬는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요리 솜씨가 좀 있습니다. 그 장모님 손맛 같은 걸 좀 이어가다니 그래서 집 사람을 설득을 했어요. 제주에 가서 좀 형을 좀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을 오픈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냥 노는데 온 김에 한 달만 좀 구경도 좀 다니고 하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눌러앉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대구에서 아무리 친하지만 또 도와준다고 또 사모님까지 내려올 정도면 아주 막역한 사이신가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서로 알고 있었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서로 다 아니까. 또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제주도에 사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뭐 형우가 그렇게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요? 네. 제주도 생활 어떠세요?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될까? 이런 어떤 좀 그런 것. 어떤 점에서 그렇게 행복하신 겁니까? 우선은 뭐 자연이 굉장히 물론 뭐 제주도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뭐 그 습기가 많다 보니까 뭐 곰팡이가 많이 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연 자체가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이제 제가 컴퓨터 전공이니까 그쪽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색상이라는 게 이게 특히 그 모니터라든지 인쇄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범위가 있는데 자연을 100%다 커버를 못합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주에 있어 보니까 그렇게 담을 수 없는 색깔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얘기? 아니 뭐 해가 뜰 때나 질 때나 그때 나오는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색깔들이 거기 섞여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제 힐링이 되고 그 어떤 가슴 속에 울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만 해도 충분히 제주 생활이 가지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끝내 못 가지 33그릇 짬밥으로 기름투성이 체력전을 전력 다해 바둥치는 80년대 노동문학을 대표하는 박노해 시인의 시 노동의 새벽에 최창남 씨가 곡을 붙여 만든 노래입니다. 어린 시절 부천의 미군 부대 옆에서 살았던 창남 씨는 넉마주의와 불황자, 매춘부가 모인 어두운 뒷골목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세워 가난한 자들과 함께했고 공장 생활을 하며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 청춘을 바쳤는데요. 이 노래도 당시 참혹했던 노동 현장을 직접 목격하며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숨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잔소주를 붓는다. 노동자의 새벽이 오를 때까지 노동자의 새벽이 오를 근데 기계를 보는 친구는 약을 많이 먹게 돼요. 그 약이 감기 마스크 하나밖에 안 주거든. 그러면 이제 그 농약이 이렇게 봉지를 퍽퍽 떨어지면서 봉지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취해서 밖에서 이렇게 제가 앉아 있는데 좀 픽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기계 세우고 다 이제 뭐 중조시키고 이제 병원에 보내고. 뭐 그 개인 스토리를 얘기하면 어렵지만 하여튼 뭐 그쪽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던 친구인데 그래서 그날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주 한 병 먹고 집에 자취방에 가서 그날 아침에 바로 곡을 쓴 게 이 노동의 새벽입니다. 정말 그 시도 그 새벽을 노래한 시지만은 정말 또 새벽에 있으신 거네요. 그 현장에 있지 못했으면 아마 이 곡은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되실 때요? 31살, 2살, 1살 때입니다. 예. 그 30여 년 전에. 그러면 어쨌든 그 시를 먼저 알고 좋아하시고 네, 그렇죠. 예. 해서 곡을 붙이신 거네요. 네, 그 저기 노동의 새벽 시를 내신
그 최강석 선생님이 또 돌아가셨는데 최강석 선생님하고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집을 뭐 나오자마자부터 알고 있었죠. 예. 그 시가 마음이 많이 와 닿으셨던 거예요? 네, 그때 그 박노해 선생의 시는 요즘에 쓰시는 시하고는 뭐 전혀 달랐고, 그래서 제가 원래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노동가요라 그럴까? 하여튼 이런 노래들을 만든 이유는 여성 노동자들이나 뭐 이렇게 만나고 또 제가 산동네에서 목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얘기를 하고 뭐 노래 부르려고 그러면 노래 부를 게 없어. 트로트밖에는 아는 게 없어. 그 자기 삶의 이야기들 같은 게 담긴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곡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악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래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그 지난번 인터뷰 때도 잠깐 불렀습니다만은 뭐 살아온 이야기 같은 노래를 만들게 된 거예요. 내가 어렸을 적 엄마가 말했어요. 서울에 가서 돈 벌어갖고 시골에 가서 시집가라고 이런 자기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 노동의 새벽 같은 노래도 만들게 된 거라고 말해야 되겠죠. 초여름이었던 지난 6월, 6사람들 멤버 모두가 대구에 모였습니다. 밴드 6사람들의 두 번째 공연은 제주가 아닌 대구에서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이를 크게 벌인 모양입니다. 메이크업도 받고 꽃단장도 하는데요. 지역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밴드의 막내 진영 씨가 이번 공연의 취지와 밴드를 결성하게 된 계기를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제주에 이어 대구에서 두 번째 공연을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권영우, 사공준, 최덕희 세 멤버가 대구에서 대학을 다녔고 창남시도 군 제대 후에 이곳에서 공장 생활을 하며 대구와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는 고향이기도 하고 누구는 고향을 떠나 유학을 오기도 하고 누구는 공단에서 일하기 위해서 대구를 찾았죠. 우리들의 찬란했던 20대, 30대를 보냈던 곳이죠. 옛날 얘기 자꾸 하면 꼰대라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 아기 참깨라. 조용. 이날 공연은 기타, 피아노, 키보드로 구성된 밴드의 연주를 중심으로 중창과 독창 그리고 토크쇼 형식으로 채워졌는데요. 리더 최창남 씨가 글과 곡을 쓴 동요 메들리에 공연장은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집을 부수면 세상에 남는 건 하나 없겠네. 오래됐다고 집을 부수면 동대문 남대문 다 부숴야지. 남의 집을 부수면 새 집을 줘야지. 안 되지. 새 집도 안 주면서 남의
지인들이 특별 출연해 멋진 색소폰 연주도 선보였습니다. 공연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무르익어 가는데요. 색소폰 연주가 끝나고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토크쇼도 진행됐습니다. 400만 권이라니까 어린이 책은 일단 5만 권 팔리면 떡 해먹습니다. 출판사에서. 그 정도로 이제 10만 권, 20만 권 그렇게 나가진 않았는데 저는 400만 권이 넘었는데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돈이 도대체 얼마나 벌었느냐는 그게 원래 10% 받아요, 로열티를. 근데 저는 처음에 유명하지 않은 작가라 3%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4권, 5권 합쳐봐야 한 권쯤 됩니다. 그 집을 샀다며. 네, 그래갖고 제가 집이 없이 참 평생을 살았는데 집을 산 게 아니라 그것도 못 사겠더라고요. 그렇게 벌어도. 그래서 지었습니다. 산골에.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어디서 본 애 같아. 그 민중가요 부르는 가수의 이름은 되면 알만한 사람이 있어서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술이 뭐 좀 많이 취해서 왔죠.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그렇게 날 깨웠겠죠.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날 쳐다보고 이렇게 몇 마디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술 먹고 와서 우는 거겠지만 물론. 아, 그래서 굉장히 명고스럽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도대체 왜 우냐? 그랬더니 술 좀 깼나 조금 이렇게 수습이 된 다음에 자기는 노동의 새벽의 작곡자라 그래서 보려고 따라왔는데 노동의 새벽의 작곡자가 이상 선생님처럼 삐쩍 마르고 막 이런 노동자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하나에 나오는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통통한 사람이 나오니까 너무나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좀 통통해서 미안하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도 그 활동을 하는데 가끔 보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웃습니다. 이러다가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33그릇 짬밥으로 기름투성이 체력전을 전력 다해 파동치는 전쟁 같은 노동이 오래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끝내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이 절망며 객들여 솟구친 거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잔소주를 붓는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이런 분위기에 그 농민회에서 있어본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젊음이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간 아주 이런 또 모임이 이런 공연이 계속되었으면 또 이분들의 열정이 식지 않고 그대로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열심히 사셨던 선배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음악도 너무 좋았고요. 네. 그냥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가 짧았지만 다양한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전도 많이 되고요. 네. 아니 이제 저는 뭐 바로 후배는 아니지만 이전부터 많이 이름을 들었던 선배들이라 아 저렇게 여유 있게 늙으면 좋겠다는 부러움이 살짝 있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특별한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공연의 후원금 전액을
경산 경북 이주 노동자 센터에 기부를 한 건데요. 이렇게 6사람들의 대구 공연은 훈훈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아마추어라 갖고 사실 그렇게 뛰어난 실력도 아닌데 다들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셔서 저희도 흐뭇했어요. 공연 뭐 실수하신 거 안 하셨어요? 했어요. 저도 피아노 건반 삑사리 했고 음도 좀 틀리고 그랬어요. 어떤 거 의미이세요? 그냥 저는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또 좋은 일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흐뭇하고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또 많이 모였더라고요 아까. 예, 고맙게도 많이 이렇게 모아주셔갖고 공연 준비한 저희들로서는 흐뭇하고 감사하죠. 제주의 마을 중에서도 가장 아늑하고 작고 조용한 바닷가 마을 대평리. 자동차보다는 뚜벅이 여행객들이 한적하게 자연을 벗삼아 걷기 좋은 마을인데요. 여섯 사람들 멤버 모두가 오랜만에 대평리 바닷가 길을 걸어봅니다. 모두가 대평리라는 마을을 인연으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이곳에서 형 아우가 생기고 옛 고향 친구를 우연히 만나고 이렇게 밴드까지 만들어 노래도 하게 됐으니 말이죠. 대평리가 맺어준 참 고마운 인연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대평리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근데 저희 실무자가 대평리 돌담역이 좋다 그래서 그래 대평리야? 그럼 좋아. 네가 봤어? 그래 봤다고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좋아. 나도 대평리 좋아하니까. 그 와서 보니까 이제 권 선생이 사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인연인 거죠. 네. 대평리에서 이런 아까 말씀처럼 인연과 또 네.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미처 모르셨죠? 그럼요. 당연히 몰랐죠. 근데 저는 대평리가 그냥 여기 포구 자체가 굉장히 안온하고 제가 여러 사람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개발이 안 돼서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것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와요. 버스길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걷는 사람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도 조용하고 이 안온한 포구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여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서 겨울에 지금 살아도 그냥 일부러 일 없이 여기 가끔 올 때도 있어요. 예, 이 오는 길도 좋고 여기 와서 바다 보다 가고. 선동 너머 어딘가 그 누가 살고 있을까 계절이 수놓은 시간이란 더미에 너와 난 나약한 사람 이런 노래들. 목소리 좋으십니다. 원래 목소리 좋다는 우리 노래는 잘하지 못했는데 같이 하는 건 개인 실력 플러스 개인 실력보다는 그 어울림하고 나누는 거. 노래도 사실은 합창, 중창 합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나누는 거예요. 제가 서해 바다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바닷가라는 데 대해서 특별한 환상이나 이런 건 아니고 친구 있고 또 자연이 우리 고향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또 유명하고 경관이 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저희 섬도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섬에 아줌마들이 몇십 명이 제주도를 갔다가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일주일 가기로 했다가 2박 3일 만에 돌아왔어요. 우리 고향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 그렇죠. 똑같은 바다에 똑같은. 백령도 밑에 소총들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섬. 제가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인천서 학교 다니다가 대구에 이제 대학교를 와서 이 친구들을 만났어요. 다시 충청도 들어가서.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노동운동 할 때 대구서 또 저를 만나서 몇 년 같이 있었고 저도 따로 했지만 현장에 있었고 노동의 새벽을 아마 만들어 놓고 처음 들은 사람이 저일 거예요. 자취방에서. 언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한 30년 넘었죠. 제가 결혼하고 바로니까 31살 때인가? 목사님이 32살 때인가 31살 때 아마 그거 만드셨어요. 대구에서? 네. 갖고 다니다가 거기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곡을 들려주시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아, 그때 뜨겁죠. 박노해 씨는 알고 있었고 노래 좋죠. 그러니까 대학생이 현직이 아니더라도 졸업을 했다거나 대학생 물을 먹은 사람을 속이고 들어가면 다 위장 취업이었으니까 소위 말해서 먹물이 왜 이런 공장이 그건 다 위장 취업. 그 위장 취업한 이유는 뭐 특별히 지금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뭐 조합을 뭐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노동조합 운동도 했고. 그냥 그 노동조합 운동 때문에 진짜 위장 취업을 하신 네, 거예요? 그게 일종의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어쨌든 조직화 시켜갖고 뭔가 개선을 시키고 이 사람들의 그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운동이 필요하다. 그때가 거의 80년대 초반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80년 중반. 제가 한 거의 17, 18 정도는 어릴 건데 뭐 어리다고 무시 안 하고 다 받아주시고 제 의견 청취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요 6사람들이 그 우리 고진영 씨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노래하는 모임인가요? 아니면 어떤 뭐 인간적인 그 모임? 어떤 삶의 어떤 새로운 활력소 같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지향점을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좀 비타민 같은 존재라고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섯 사람들의 평균 연령 60.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청춘의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는 삶의 열정이 식을 나이도 됐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가려 합니다. 음악으로 이웃들과 소통하며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앞으로 여섯 사람들의 이 멋진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